이번 시간에는 두드림 교재 84페이지 아랫부분 경제 내용은 잠깐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고요. 85페이지의 4.19 혁명을 지난 시간에 배운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관련하여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경향신문의 폐간, 그리고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통해 독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자유당은 선거에 무조건 압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상을 초월한 부정선거를 획책합니다. 독재의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굉장히 심화했기 때문이에요. 1959년 정차관과 선거를 주관하는 내무부 고급 관리 및 서울시와 각도 경찰국장은 거의 대부분 이승만과 이기붕에 맹종적인 친일파로 바뀌게 되죠. 1960년 3월 15일로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가 이전보다 훨씬 지독한 부정선거가 될 것 같다는 징후는 일찍부터 나타났는데요. 자유당은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에 1959년 11월부터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준비합니다. 내무부 장관은 공무원들의 부정선거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고 전해지는데 민주당의 폭로에 따르면 자유당은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완장부대 동원,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 계산서 조작, 야당 참관인 축출 등등 기상천외한 부정선거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거에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라고 해서 관권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는요. 이 부정선거의 포인트가 대통령 선거라기보다는 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부정투표였다는 거예요. 당시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의 각종 부정행위가 자행된 것이죠. 당시 조봉암은 사형당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은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거기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이승만의 당선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부통령 선거도 1956년과는 다르게 전국의 분위기가 살벌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한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이기붕 당선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한 부정선거로 끝내 몰락을 자초한 것은 이승만의 성격을 추종자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압도적인 득표로 이승만을 당선시키는 것만이 1956년 선거에서 상처받은 이승만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국부로서 계속 추앙받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85살의 노인 이승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기붕을 확실하게 당선시키는 길만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영속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최초의 유혈 시위는 선거 당일인 3월 15일 마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그러니까 3일 요 내용이 이제 4.19 혁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마산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민주당 마산시 당 간부들은 자유당의 사할 사전투표 등에 항의하며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를 폭로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녁에 개표장 부근에서 2차 시위를 벌였죠. 이때 정전이 되면서 경찰 발포가 시작되어 8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200여 명이 연행됩니다. 이 마산에서 경찰의 발포는 중대 문제로 대두되어 내무부 장관이 해임되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고교생들이 시위를 이어가게 돼요.
4.19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차 마산 항쟁이었는데요. 4월 11일 아침 3.15 부정시위 때 눈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고등학교 2학년생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떠오르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 김주열 군의 시신 발견이 2차 마산 시위로 연결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 2차 마산 항쟁을 빨갱이가 조종한 것으로 몰고 갔는데요. 오히려 이 2차 마산 항쟁이 반이승만 정서를 확산시켜서 전국을 술렁이게 하였죠. 특히 4월 18일 고려대생 시위는 4월 18일에 고려대생의 시위는 4.19 혁명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한 매개였어요.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민주 역적 몰아내자는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태평로와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하며 대정부 건의문을 결의하였는데요. 이들은 이날 학교로 돌아오다가 청계천 부근에서 정책 깡패들에게 습격을 당하여 수십 명의 학생이 쇠망치 등으로 얻어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대문짝 만하게 다음날 조간신문에 게재된 것이죠. 이를 본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서울대, 법대생 등 여러 단과대학 학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곧 합류하여 오후 1시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교생과 중학생들 일부도 데모에 합류하면서 10만여 명 이상이 태평로와 세종로 일대를 메우게 되죠. 서울대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선점하자 경무대는 당시 대통령이 살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경무대 쪽으로 방향을 돌린 동국대생이 경무대 입구의 3차 저지선 앞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경찰이 발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후 1시 40분경의 일이었죠. 그때부터 야간에 이르기까지 서울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져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이 불길이 치솟았고 곳곳에서 파출소가 파괴되게 됩니다. 이날 시위는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격렬하게 이루어졌어요. 부산에서는 19명이 희생됐고 광주에서는 8명이 희생됩니다. 서울, 부산, 광주와 함께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인천에 계엄령,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4월 19일 시위로 경찰 4명을 포함해 모두 11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4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시위 때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4.19 시위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1차, 2차 마산 항쟁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을 뿐 선거 부정 문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한 미국 대사가 이 4.19 시위 이후에 경무대를 방문해 정당한 불만의 해결을 희망한다라고 밝혔고요. 주미 한국 대사에게 항의 각서를 보낸 것이에요. 결국 4월 21일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들을 말을 합니다. 일괄 사표를 냈고 23일에는 부통령 장면이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러한 피해 화요일을 승리의 화요일로 전환시킨 데는 대학 교수단의 데모가 촉매제가 되었어요. 4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각 대학 교수 258명이 모여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시국 선언문에서 대학 교수단은 학생들의 시위는 정의감과 민족정기의 발로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교수단 데모가 끝난 뒤에도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시위 군중은 점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3만여
명이 모인 시위대에서는 이승만의 하야가 요구되기 시작하였죠. 오전 9시경 이기붕의 집이 파괴되고 파고다 공원에 있는 이승만 동상이 끌어내려졌고요. 10시경 시위 군중은 10만 명으로 불어났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대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모습이에요. 10시 20분경 이승만은 시민 대표와의 면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사임을 처음으로 입에 담게 되고요.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즉시 하야, 정 부통령 선거의 재실시, 내각 책임제 개헌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다음 날 오후 3시 국회로 제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가 즉시 수리되었으며 헌법 규정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승만의 사임과 동시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자연스럽게 붕괴되게 됐고요. 군부대 등으로 피신했던 이기붕은 이승만이 이화장으로 이사한 29일 새벽 경무대 구내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것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승만이 공식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게 된 건 바로 이 이기붕 일가의 장례식이 마지막이었고요. 이후 그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유당 정부가 붕괴하고 설립된 허정 과도 정부에서는요.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통하여 이 공화국으로 가는 잠시간의 전국을 정리하게 되고요. 이 내각 책임제 개헌 후 이루어진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84페이지로 돌아가서 1950년대에서 1960년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4.19 혁명 전까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